부자들의 안방에는 절대 이것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원숭이띠 분들도 이렇게 따라 하신다면 부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네요. 안방은 부부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고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곳이며 가장 어른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을 풍습적으로나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잘못 만들어 두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원숭이띠 분들, 집안의 어르신들이 거처하는 곳을 어떻게 꾸며야 할까요? 네, 가장 품위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현재 많은 분들이 일반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안방에 두시기도 합니다. 이러해서 집안에 질서가 없으며 안정이 생기지 않고 갈등이 만들어지며 번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들의 안방과 가난한 사람들의 안방이 차이 나는 것은 분명 이것입니다. 그 집안에 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물건들이 안방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숭이띠 분들, 이것 치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이 들어오고 번영과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안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대에만 신경을 쓰시던데요. 하지만 침대 역시 하나의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안방은 먼저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락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누구나 이곳에 들어오면 안정감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집안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안방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침구의 색상이 되겠습니다. 침대가 있던 침대가 없던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침대는 단순하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락해야 합니다. 절대로 청색이나 차가운 계열을 피해야 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어머니의 품속처럼 포근해야 합니다. 안방은 집안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러므로 토여행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수호행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여행과 수호행을 원활하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흰색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목오행을 의미하는 청색 계열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친구는 가볍고 두터운 것이 좋으며 단순하고 화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잠을 자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것은 침대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침대는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이 자체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머리는 동쪽이나 남쪽으로 두고 주무시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면 북쪽으로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풍수학을 따지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을 머리에 받게 되면 활력이 넘치게 되고 생명력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울증 예방에도 가장 좋다고 합니다. 성격에도 아주 밝은 성격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겠지요. 과학적으로도 공기의 흐름상 먼지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서쪽과 북쪽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동쪽이나 남쪽으로 주무셔야 건강적으로 아주 좋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친구의 정돈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가르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대학 논문의 연구에 의하면 부자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구의 정돈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의 정돈을 매일 아침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3배 이상의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논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친구의 정돈을 하는 사람은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원숭이띠 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친구의 정돈을 하시는지요? 오늘부터 당장 해보도록 하세요. 아마 하루의 시작이 상쾌할 것입니다. 기쁨의 하루가 시작이 될 거예요. 결국 이것은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방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풍사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나오는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날카로운 물건을 자주 보게 되면 안정감이 떨어지게 되고 불안감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안방은 무조건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해야 하는 어떠한 물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철제로 된 가구가 있다면 겉에 다른 무늬를 입히든지 꼭 지우셔야 합니다. 잠은 아무 생각 없이 푹 자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형 거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작은 거울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작다란 말은 내 얼굴과 비슷한 크기의 거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전신을 다 비출 만한 크기의 거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거울은 활동과 움직임을 말하는 화호형의 영역입니다.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수호형과는 정면으로 배치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거울을 이곳 말고는 둘 곳이 없는 가정이라면 이 거울을 벽 쪽으로 틀어두셔야 합니다. 절대로 누워서 본인의 얼굴을 보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이 거울은 영혼을 뺏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영혼이 움직이도록 만든다라고 말이죠. 꿈자리가 사나워질 수도 있으며 육신과 영혼이 푹 쉬어야 하는 잠자리가 편안해질 수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소품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복잡하고 어지러워진 상태입니다. 안방은 아주 단순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벽에 걸린 장식품들도 편안함을 주는 그림이나 두 부부의 사랑이 담긴 사진을 제외하고는 없어야 하며 벽시계조차 없는 것이 최상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알림 기능이 있잖아요. 이러므로 안방에는 시계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화분이나 생면체가 있다면 최악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정서를 위해서 작은 것 한두 개는 상관이 없겠지만 큰 식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맑은 공기를 위해서라면 공기청정기를 두시도록 하세요. 이 화분이나 생명체는 목오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안방에서는 최악의 소품이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불편한 물건들은 치우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방은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뇌의 10%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의 90%를 무의식이라는 것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90% 정도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무의식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은 절대로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무의식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 느끼는 것들을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풍수학이라는 학문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자를 만든다는 안방 풍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